명태균의 여론조사 활용도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저 최 씨가 조사한 그 PNR 조사로 네. 실제로 그걸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복당을 하는 어떤 자료로 네. 실제로 활용한 그런 내역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 네. 5월 8일 날에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유명한 PNR, 네. 피플레터 리서치, 예. 그리고 그동안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홍준표 복당 여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결과 일반 국민 상대로 65%가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이게 5월 9일 날 머니투데이를 통해서 일면으로 공표가 되고 그날 그 다음 날 홍준표 씨가 복당 선언을 한 뒤에 5월 11일 날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 유명한 TV 홍카콜라의 영상으로 이렇게 띄운 것을 저희가 아까 하면 요것이 바로 TV 홍카콜라에 올라온 그렇습니다. 그 글이군요. 예, 여론조사를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해놓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이렇게 활용하신 뭐저 정도면 사실 고맙다고 감사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 이유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이제 복당 사건 좀 잊어버리셨겠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2020년 4.15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홍준표 등등 수도권 험지 출마라고 중진들에게 압박을 하는데 홍준표 씨가 개기고 안 가요. 그래가지고 탈당을 합니다. 결국에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고 대구로 나가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총선에서는 당선을 그렇습니다. 선거 올라갔었죠. 수성 가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을 되는데 복당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정치적 악연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1년 가까이 플랜이 틀어집니다. 이게 왜 두 분이 악연이냐면 짧게 설명하면 93년에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김종인 씨가 구속 기소됐는데 그때 수사검사가 홍준표 씨 그때부터 그래서 악연이 아주 깊은 분이 온 바람에 1년간 멀어졌고 이제 4월 7일,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2021년 4.7 재보궐에서 당선된 뒤에 바로 다음날에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거든요. 이제 때가 왔다. 내가 돌아올 때가 왔다 하면서 띄웠던 그 여론이 방금 보신 이 여론. 이거에 힘입어서 홍준표 씨가 약 한 달 만에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바로 돌아옵니다. 네. 자, 명태균 씨가 그 홍준표 시장한테 누구 덕에 시장이 됐냐 이렇게 열받았던 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누가 했는지 확인했죠?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팩트로 확인해서 오늘 여러분께 공개해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강혜경 씨, 미래한국연구소 측 농협 계좌에 들어온 건데요. 박땡땡 씨,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이 최땡땡 씨의 후배로 알려진 친구, 그렇죠. 후배로 알려진 박땡땡 씨가 최땡땡 씨 대신에 이 아까 5월 8일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비용 450만 원을 대납한 내역을 저희가 확인해서 이렇게 2021년 5월 8일 12시 23분 59초에 정확하게 저게 복당 여론조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여론조사 거기에 올라온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여론조사 비용을 홍준표 양아들의 친구가 이제 그 강혜경 씨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팩트로 확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이 압수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도 진술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한 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 씨는 자원봉사자로서 450만 원도 못 씁니까? 이렇게 글쎄요. 450만 원이 한 번이 아니고 한 10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총 한 4, 5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가 4천만 원, 5천만 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글쎄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4, 5천만 원이면은 전기차, 깡통차를 생으로 살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그 짧은 기간에 그냥 날린다고요? 그것도 자원봉사하러 와서? 글쎄요. 누가 납득할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직장인 연봉입니다. 그게 그렇죠. 4, 5천이면. 네. 근데 저희가 이게 그냥 최 씨, 박 씨 이렇게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분이 굉장히 나이 많은 무슨 사업가로 알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죠? 어떤 그렇습니다. 분들입니까 사실? 3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40대 초중반 정도. 그렇죠. 그래봤자 회사 생활 10년 길게 해봤자 했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 연봉 뻔한 건데. 내가 자원봉사 좀 하느라고 4, 5천만 원 좀 쓸 수 있죠. 이럴 수 과연 이게 당신이 납득이 됩니까? 정말. 저는 제가 아무리 이재명 씨를 좋아하지만 여론조사라고 저한테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많이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팩트를 확인을 했죠. 자, 화면에 띄워주시죠. 예. 이거 지금 어디 보도에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최 씨, 네. 홍준표 아들의 친구. 네. 저분이 작년 11월 달에 창원지검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조사도 받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조사에서 어떻게 검찰에서 진술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죠. 홍준표 캠프에서 일한 것은 맞다. 네. 하지만 다만 직책은 없었다. 어쨌든 일한 것을 확실하게 검찰 앞에서 인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쪽에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넘긴 적이 있다. 홍준표가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홍준표 여론조사 본 적 없다 그랬는데 넘겼다는 말을 은연중에 네. 검찰 앞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뭐 그 최 씨는 선거 캠프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홍준표의 거짓말이 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검찰 진술조서의 한 방에 네. 네, 두 가지 거짓말이 이재명 확인됩니다. 대표에 대한 법 적용을 그대로 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되겠네요. 예, 저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검찰 진술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재보험 보호 때문에 좀 어렵지만 검찰에서 확실하게 저렇게 말한 내용을 저희가 워딩까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고 최초로 언론 보도 오늘 공개해 드린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진구 기자와의 아까 통화 이렇게 들으셨지만 내가 이렇게 정말 홍준표의 부탁을 받고 했다면 홍준표랑 뭐 같이 일한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검찰에서 출석해서 저 최 씨는 네, 사실 홍준표 캠프에서 일한 건 맞다. 네. 그리고 홍준표 쪽에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넘긴 적까지 있다. 네. 라고 네, 진술을 했던 왜 것으로 자꾸 확인이 금방 됐습니다. 들통날 거짓말들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서류로도 다 확인이 되는 내용을. 저 직책이 없는 것이 더 그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캠프 내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 직함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노출되면 안 되는. 네.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무실 청소하는 사람이었다고. 아까 그 검찰 진술 내용 중에 자원봉사자로 그냥 일했어요.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네, 더 이상. 그때는 뭐 홍준표를 죽일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죠. 이제 네. 슬슬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홍준표 씨 양아들로 불릴 정도면은 그게 엄청난 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원래 이제 홍준표 씨 부인께서 정치적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발휘하셔가지고 홍 대표가 조금 많이 좀 자제를 좀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분이 뭘 도울 게 없을까 해가지고 많이 움직였는데 그것조차도 참모들이 많이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아들 친구가 와서 캠프에서 이렇게 네. 직함도 없이 캠프에서 움직인다.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영향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추정을 한동안은 해봅니다. 계속 그냥 사무실 청소만 했다고 우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청소만 해도 무서운 거죠. 주말에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식으로 검찰에서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홍준표 아들하고 이제 친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양아들이라고 했던 게 아니고 양아들이 하나의 저 홍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 계급이었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양아들로. 네. 그리고 자꾸 청소를 무시하시는데요. 내무반에서 병장이 청소가 안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빗자루를 들고 슬슬 돌아다니면 전체가 움직여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예, 양아들이랑 위치가. 예,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 자, 저희가 취재를 굉장히 꼼꼼히 하는 기자들입니다. 자, 검찰 진술 내용 외에 더 국민의힘 내부 핵심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네. 역시 홍준표의 그 측근으로 보이는 최 씨가 캠프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더 물어봤죠. 예. 이분은 제가 취재를 한 분이네요.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시고 홍준표 대선 캠프에서 경남 지역 선대위원장을 하신 분 중에 한 분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최땡땡 씨에 대해서 이름을 제가 묻자마자 캠프에 있었다고 어허. 바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양아드님이잖아요. 네,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직책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다만 내가 자원봉사였는지 뭐 상황실장이었는지 뭔지 내가 좀 기억이 잘 안 난다.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름만큼은 똑똑히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물었거든요. 네. 아니 뭐 직책이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캠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자, 뭐
그냥 봐드리죠. 뭐 기억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정도만이라도 털어다 주신 거 저희는 땡큐였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더 그치지 않고 좀 더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은 직책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줬는데요. 핵심만 설명드리면 바로 그 최땡땡 씨 경남 캠프, 그러니까 홍준표 대선 지역에 여러 캠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남 캠프의 상황실장이었고, 그리고 최 씨 대신 돈을 내준, 그 강혜경 씨에게 실제로 돈을 낸 박땡땡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홍준표 경남 캠프의 사무국장이었다라는 증언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다른 관계자입니다. 이게 같은 인물은 아니고요. 경남 지역에서 이 최땡땡 씨가 실제로 대선 캠프에 있을 때 명함을 파고 다녔대요. 그 명함을 보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본부장급의 어떤 직책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랑 그러니까 통화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무슨 직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본부장급으로 자기는 기억하고 명함을 내가 똑똑하게 봤다. 그냥 단순한 자원봉사자 아니다. 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최소한 캠프 내에서는 어쨌든 이름을 좀 알렸네요. 활동한 건 분명한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본부장 하니까 그 명태균도 미래항공연구소에서 직책 없는데 본부장으로 불리지 않았던가요? 그게? 그렇죠. 좀 그게 좀 떠오르네요. 공소장에도 기타업으로 나오시고요. 아마 가장 센 직급은 홍준표의 양아드님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떤 기업의 이제 오너 그 아들이 뭐 대리로 들어오면 뭐 대리라고 우습게 생각합니까? 인턴으로 들어오면 인턴으로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저 정도 이제 경남 홍준표 캠프의 상황실장, 사무국장을 맡았으니까 4,5천만 원 정도, 그죠? 써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선거죠, 자기 선거. 자기 밥줄이 달려있는. 그렇죠. 자원봉사. 누가 저거를, 자원봉사자가 무슨 어떤 자원봉사자가 직장인 연봉치를 받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홍준표 씨는 캠프 근처에도 온 적 없다라고 페이스북에 쓰셨지만, 자, 저희가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상황실장, 사무국장 저것에 대해서 홍준표 씨가 또 뭐라고 또 해명을 하는지 저희가 좀 듣고 나중에 또 추가 반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땡땡 씨가 홍준표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총 얼마나 썼죠? 이거는 김성진 기자가 더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11차, 이게 이제 한쪽 기자에게만 강혜경 씨가 관리했던 당시 이제 미래항공연구소의 농협계좌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박땡땡 씨를 통해서 최땡땡 씨가 보낸 금액이 11차례 4,100만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수사보고서와 기타 다른 자료들을 좀 합치면 요거보다 조금 더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4,200~300만 원 정도. 자, 그럼 저 그 날짜를 좀 잘 보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2021년 5월 8일. 5월 달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선, 그 복당 전에 한 여론조사인 것 같고, 복당하고 나서 대선 때. 이걸 계속 써요. 대선 2021년 캠프가 꾸려지기 전에도 쓰고, 대선 캠프가 꾸려진 뒤에도 쓰고, 지선까지 쓰고. 사실상 22년도부터는 이미 대선에서 이제 경선 후보가 경선이 끝나고 이제 윤석열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선거 준비를 이제 이미 합니다. 대선 때. 그러니까 이분은 자원봉사자인가 아닌 거예요. 어떤 자원봉사자가 대선 캠프 꾸려지기 한 1년 전부터 그렇죠. 저렇게 내 돈 써가면서 저렇게 여론조사를 돌립니까? 이걸 누가 이걸 상식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 홍준표가 이제 대구시장 될 때 사실 강력한 경쟁자가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유영아 씨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의 후광을 얻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직접 대구 사저에 내려가서 유영아 박근혜하고 이제 만나기도 했고 거기에 유영아가 배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경선에서 유영아를 떨겨버렸잖아요. 홍준표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구시장 쉽게 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이 비용을 부담하고 한 것은 상당히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사실
경선이 당선이잖아요. 경선 통과가 당선이잖아요. 그렇죠. 대구는.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강진구 기자님을 뭔가 좀 속여보려고 거기 대구는 여론조사가 필요 없는 것인데 기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선의 얘기고요. 본선 얘기. 네, 여기는 실제로 예선 보니까 투표부터 해야죠. 4월 17일까지 지급한 걸 봐서는 본선 때는 돈을 안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후보로 확정되고 난 뒤에. 그렇죠. 예, 예선 요 때 계좌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요 계좌에서. 네. 그러니까 경선 치르는 그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복당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 직전까지의 여론조사, 그죠? 여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씨를 둘러싸고 주요 정치 이슈가 있는 그 시즌에 그렇습니다. 돈을 정확하게 지급을 하신 겁니다. 네. 예. 이건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정말 그냥 그냥 뭐 진짜 사무국장이셨네요. 그렇죠. 사무팀장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각각의 입금 내역에 또 통화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다 통화 녹취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지금 굉장히 한 달 동안 취재 꼼꼼히 한 겁니다. 자, 네. 강혜경 씨와 이 최땡땡 씨의 통화 녹취도 저희가 확보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중요하게 어떤 내용이죠? 핵심만 네, 먼저 핵심만 짚고 먼저 넘어가면요. 짚고 넘어가면 이 내용들은 이제 자원봉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한 발언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검찰에서도 좀 속이할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요 사실 이제 대화 내용에서는 좀 빠진 게 네. 이분들이 항상 대화 끝날 쯤에 자 얼마 입금해야 되죠? 몇 시에? 뭐 이런 이야기 항상 하거든요. 그것들이 아까 보신 표랑 거의 다 일치합니다. 일단 그거를 전제로 두고 지금 저희가 이제 들려드리는 발언들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홍준표 씨가 이 사람은 캠프 근처에 온 적도 없고 난 여론조사도 모른다고 하고 당원 명부도 우리가 뭐 빼돌린 것도 아니고 내 책임 아니야라고 다 부인하셨는데 과연 그런지 좀 의문을 갖게 하는 3가지 통화 녹취를 저희가 공개 바로 그냥 시간경에서 바로 다 연이어 틀을 건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가게가 벌써 명태균 내에서 여론조사 몇 번을 돌렸는데요 라고 그렇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자원봉사자의 일반적인 대화입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 자 통화 녹취록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카톡으로 네. 좀 오래된 거긴 한데 대구 당원면부 보내드렸거든요. 아, 네네네네. 최신 거는. 그걸로 여론조사 가능하죠? 예, 닦았어요. 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대구시장 거 3분만 넣어서 저번처럼 설문지 그대로 해서 네네네. 좀 돌려주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대구시장 그 김재원, 권영진, 홍준표 들어가 있는 거 네네네네. 그거.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카톡으로 네. 좀 오래된 거긴 한데 대구 하나 네.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네네. 만약에 저거 네. 샘플을 한 2,000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네네. 만약에 저거 네. 샘플을 한 2,000개까지 늘리면 비용이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000개 기준이잖아요. 혼자 계시죠? 예. 예, 예. 저 일단은 대표님한테는 좀 많이 싸게 받아요. 다른 네. 데보다. 예. 곱하기 2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600만 원? 네네네. 알겠습니다. 딴 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네, 뭐, 알겠습니다. 우리 가게가 뭐 지금 벌써 몇 번을 돌렸는데요. 왜 그러니까 그러세요? 아니, 같은 그 안에서도 딴 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그런 거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소장님, 네. 제가 좀 서울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네네네. 예. 아, 들었어요. 뭐, 네. 예, 하여튼, 네, 화이팅 하십시오. 종종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돌린 거에 혹시 뭐, 여론조사 관련법에나 위반되는 사안이 있을 만한 게 있나요?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홍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다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지금 우리 돌린 거에 혹시 뭐 여론조사 관련법에나 위반되는 사안이 있을 만한 게 있나요?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홍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다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문제 안 되나요? 가상대결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네네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희 뭐, 누가 사이트에 뭐 글을 올려놔가지고, 네. 이거 뭐 성관위에서 뭐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닌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럼 뭐,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네.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그러면, 한 6시. 6시요? 조금 넘으면, 네, 한 네, 6시, 6시 반 정도? 예, 예. 그 비용은 얼마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00만 원이요?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거의 뭐 다 들켰네요. 네. 저게 어떻게 자원봉사자에. 네. 사실 뭐 저거 말고도 한 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만 가져온 네. 건데요. 예. 홍준표 씨가 이제 뭐라고 또 하느냐에 따라서 네. 저희가 공개 수위를 또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이걸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저분이 이제 결코 평범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는 거는 그렇죠. 이미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저 듭니다. 다 들어본 첫 번째 소감이 그였습니다. 이분 선수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 예. 상당히 재밌는 용어를 쓰네요. 우리 캠프라고 안 하고 우리 가게라고 예. 그러죠. 예. 저도 그런 말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당원 명부라는 게 저희가 이제 워치독 예전에 보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후보들한테 각각 주어지는 건데 네. 조심히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선거에 어떤 부정이 안 가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이거를 어떻게 자원봉사자라는 분이 그 수만 명의 당원 명부를 냉큼 가져다가 저렇게 여론조사 업체에 뚝 던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네. 상황들이 있습니다. 참 저희가 이거 명태균 게이트 뭐 사실 뭐 취재는 뒤늦게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뭐 한번 이 악물면 굉장히 열심히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패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보도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고 홍준표 측의 반응을 기다릴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미소가 의도한 절로 게 지어지네요. 이거 참 의도한 게 아닌데 너무 바빠가지고요. 못 봤어요 그동안. 네. 다른 이제 언론들이 막 이번 주에 홍준표 관련 보도를 하길래 안 되겠다. 우리도 조금은 더 까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아주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네. 저 물속을 이렇게 자유롭게 헤엄칠 땐 유의하다가 이 바늘에 낚시 바늘에 걸리면 엄청나게 바닥바닥 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살겠다고. 근데 바닥 걸릴수록 더 낚시 바늘이 깊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딱 정확한 비유입니다. 맞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이 최땡땡 씨를 그 재무 담당 자원봉사자라고 재무 담당 자원봉사자. 마무리 괜찮은 별명이네요. 예. 그래요. 자, 저분이 이제 그래서 뭐 어쨌든 정말 뭐 이해할 수 없는 자원봉사. 예, 그렇습니다. 여러 4천만 원, 4,100만 원을 입금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랬습니다만 결국 저분이 그런데 저분만 그 대구시 산하 기관에 특채된 게 아니라 그렇죠. 저분과 함께 또 활동했던 방땡땡 씨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실제로 입금 내역 보면 네네. 박봉훈 씨라고 써 있잖아요. 예. 공교롭게도 그분까지도 대구시 산하의 그 기관에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최초로 맞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미 저희가 기사로는 썼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4, 5천만 원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사실은 매건 매직 그러니까 저걸로 공무원 특채가 된 거 아니냐. 네. 사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그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구시 서울본부의 사무실을 가서 최땡땡 씨, 박땡땡 씨를 직접 만나려고 시도를 했죠. 예, 네. 이건 조하준 기자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김상진 기자랑 같이 오늘 오후에 방문했었죠. 오늘 오후에. 예. 이제 박땡땡 씨 같은 경우는 대구 출장 중이라 해서 못 만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대구로. 좀 그 의심이 가요. 웬 출장? 전화를 해봤는데도 자리 비었다고 다른 사람이 땡겨받고. 예. 그 최땡땡 씨는 있었어요? 최땡땡 씨는 사직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명태균 게이트 터지자마자 사실은 사직했어요. 네.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영상을 보고 시겠습니다. 네, 보시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아니죠. 작년에 그 4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작년이면 네, 2024년. 2024년에 네. 그때에서 한 4개월 네, 정도. 왜냐면 그 최영가 김영선 의원실에 있었고, 네. 김영선 의원이 보궐때가 2022년 6월. 그러니까 6월이죠. 예. 그때 한 1년 정도 있었고, 여기에요? 아니, 그 김영선 의원실. 의원실에 계셨어요. 네, 의원실에, 예. 의원실에 있었고, 그 2023년 한 7월쯤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쉬다가 아마 24년 3월이나 4월쯤에 아마 저희 사무실에 4월쯤에 들어갔다가 여름에 그만뒀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최영 통해서 네. 박 씨가 계속 입금을 한 게 4천여만 원 되고 네. 이제 언론에서는 네. 어쨌든 여론조사 비용을 홍 시장님께서 당연히 모른다고 하시지만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위원장한테 이제 저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서 그 홍 시장이 당선된 뒤로 쭉 이제 근무하시는데요. 어떤 좀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최 친구하고 아마 창원에 있을 때 그때 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같이 뭐 일도 하고 하면서 채무 관계가 좀 있었나 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채무 네. 관계가. 근데 그가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갚으려고 하는데 갚는 대신 이쪽으로 쏴라. 뭐 그래서 그때는 그 받는 친구가 강혜경, 명태경을 잘 몰랐었을 때거든요. 그냥 그 친구는 밖에서 일하던 친구라서 예, 잘 몰랐을 때서 그냥 뭐 그쪽으로 보내주라니까 돈도 빌렸으니까 그걸로 채무 탕감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때는 강혜경의 존재를 몰랐었고. 그 본부장님 뵌 김에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네네네. 홍준표 우리 시장님이 그 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0월 작년 10월이랑 작년 12월에 똑같은 표현인데 그 친구는 우리 캠프 근처에 온 적도 없다. 네.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경남 선대위 대선 캠프 우리 JP만 캠프 열었을 때 최 씨는 상황실장 그 다음에 우리 박 씨는 그 사무국장으로 일했다고 저희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스스로 확인했어요. 제가 그때 그 선거 사무실 서울에 있었지만 제가 있으면서 제가 일정을 그때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지역 선대위 쪽 사람들하고 다 통화를 하고 실무 작업을 했는데 그 친구는 공식적인 직함을 받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명함을 받다는 분도 있기는 근데 해서. 명함은 저희가 따로 그런 거 저도 안 팠지만 따로 명함을 파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 임의로 팠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 어쨌든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캠프에 계셨다는 거 이제 복수의 관계자들 좀 근데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당연히 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인이니까 한 번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상주에서 거기서 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경남에 있었고 전 서울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건 잘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뭔가 좀 거시기 하죠. 들어보시면. 최 씨한테 이렇게 답변 좀 해달라고 부탁받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고요. 네. 그리고 결국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나름대로 이제 그 말 맞추기를 한 것 같아요. 최 씨에서 그 돈이 나간 거잖아요. 저거는 최 씨가 아니고 박 씨한테서 결국 근데 강혜경 결국 박 씨가 씨가 이제 돈을 원래 받는 최 건데. 씨한테 돈을 빌리면서 박 씨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직접 갚는 대신에 그냥 여론조사 비용으로 돈을 대신 입금시켜 준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입을 맞춘 것 같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해는 좀 안 되죠. 그렇죠. 일상적인 그러니까 채무를 됐으면 그 빚을 진 사람한테 갚아줘야죠. 그렇죠. 돈 빌려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박 씨는 이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 준 대가로 저렇게 그 대구시 관련된 데 자리를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매간매직한 건 아니다라고 하긴 하는 건데 홍준표 시장을 중심에 놓고 보면 그 여론조사 비용을 박 씨가 냈건 최 씨가 냈던 홍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